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라이언 비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라이언 비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꽤나 많네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일을 오래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잦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을 오래 못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입니다. 연고진이 지방이고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에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꽤 괜찮은 학교에 진학했지만 학교 네임밸류에 만족을 못하고 자퇴하고 반수를 했고 서울 소재 상위권 사립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개판으로 했고 학점 3점을 겨우 넘기고 졸업했습니다. 사실 졸업할 때쯤 되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학점 4점이 넘고 토익 만점, 대외활동, 유학 경험까지 다 갖춘 상당히 우수한 동기들도 연이어 대기업 취업에 실패하고 200 초반 사무직에 취직하거나 프리랜서로 저임금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일단 중소에 가서 경력을 쌓자라는 판단으로 아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서울에 있는 모 강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수준은 괜찮았지만 업무 강도가 강하고 회식 문화와 군대 같은 엄격한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특히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금전적으로 답이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일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세후로 월세 내며 살아가려니 자신이 없었고 쉬는 날에도 문화생활을 못 즐겼습니다. 잘 사는 동기들과 비교해 자존감도 많이 하락했고요. 이 시기에 여자친구와도 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4개월 정도 공부해서 지방직에 합격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고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 생각보다 심한 쥐꼬리 월급에 깝깝한 조직 문화의 환멸을 느껴서 여기도 얼마 못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대신 틈틈이 공부해 놓은 걸로 NCS 공부를 좀 해서 올해 상반기 공기업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평균 연봉은 7천 초반입니다. 지금 회사는 모든 측면에서 다 만족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제가 앞으로 회사에서 오랫동안 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자꾸 그만두는 것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측면의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과거 회사 생활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보니 지금도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지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아서요. 자꾸 그만두는 사람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고치는 좋은 방법은 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단점은 제대로 된 취미생활이 없고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이 머리가 되시는 분 같아요. 예. 죄송한데 학교를 정확한 학교명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괜찮겠습니까? 뭐냐면 왜 학교 라인 얘기할 때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중경외시, 국순세당, 건동홍, 광명상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라인이 짓잖아요. 혹시 무슨 라인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연자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머리가 좀 공부머리가 있네요. 예.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그만두고도 약간 네임밸류가 높은 공기업에 합격을 한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급 되는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연봉 평균이 7천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게 초봉이 7천만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초봉 7천이 아니라 평균 연봉이 7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부터 아마 부장까지 다 싸그리 다 모아서 평균 잡은 게 7천. 그래도 높은 겁니다, 여러분. 꽤 높은 거예요, 7천이면. 와! 야, 공부 잘하셨네. 아, 대충, 이걸 대충이라고요? 야, 하긴, 저 학력 가지고 지방직에 있긴 좀 그렇다. 예. 역시 가망끈이 있는 사람이었네.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했다고요? 공부를 안 했으면 3등도 안 나왔겠죠.
어찌됐건 간에 뭐 지금 회사에 들어가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난 정말 대단한 게 보통 지방직 들어가면 나갈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보통 공무원 시험 이제 합격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좋은 직장 그만두겠다고? 힘들게 들어간 거. 너 나가면 뭐 있을 것 같아? 네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착각하지 마. 어? 나가면 지옥이야. 나가면 나 백수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든 마음 잡아가지고 공직사회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갑자기 사표를 낸다 그래. 만류 많이 했다고요. 음, 그러면 연고지 됐고. 그러면 지금 공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지금 일하시는 공기업은 그러면 어 연고지입니까 아니면 네, 연고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과 좀 떨어져 있는 겁니까? 되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간다 하면. 아, 잘 됐네. 정말 잘 됐네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뭐 일이 안 맞으면 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네. 단 나이가 찼을 때는 나이가 찼거나 결혼했을 때는 네, 예의가 틀려집니다. 아니 뭐 일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둘 수 있죠. 다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오히려 나이 어릴 때 여기저기서 일해보고 그만둬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그만둬버리면 진짜 골 때려요. 나이 어릴 때는 그래도 여기저기 아직 내가 지원해가지고 붙을 만한 가능성과 또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님 중소기업에서 안 나왔으면 지금 공기업 못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나이가 지금 적당선에 있을 때 내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좋은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이 서른인, 그럼 적은 나이가 아니네. 근데 요즘에는 서른도 막 그렇게까지 나는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대학교 졸업하더라도 남자 군대 갔다 오고 한 27에 대학교 졸업해서 뭐 이것저것 취업 준비하고 경력 쌓으면 금방 서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 31살, 32살 뭐 시립도 많이 있는데 음, 어찌됐건 그래도 결론은 좋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뭐 일을 그만두고 했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라이언변이.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뭡니까? 현재 내가 공기업 신입사원이잖아. 그럼 신입사원 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있고. 어차피 과거에 내 모습은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제 성향이 조직에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주 고민이라고요. 자, 원래 조직 문화에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냥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자,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안 맞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예. 저도 조직 문화 잘 안 맞아요.
조직문화 안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다수는 안 맞을 겁니다. 안 맞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면 조직문화 들어갈 수밖에. 안 그러면 뭐 사업하든가. 뭐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대다수는 조직문화 안 맞아요. 여러분 군생활 좋습니까? 여러분 군생활 뭐 조직문화 좋아서 하나요? 아니잖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 시키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장 나왔으니까 가야 되니까. 근데 군대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환경에 생활하잖아요. 그걸 2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1년 6개월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누가 내 군생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대라는 데가 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기나 해요? 없잖아요. 무조건 단체 생활 아닙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군생활 때 다 같이 똑같은 내무시 쓰고 샤워도 다 같이 하고 잘 때도 다 같이 자고 근무도 다 같이 서고 훈련도 다 같이 근무하고 어디 이동할 때도 제식 맞추고 OIR 맞추고 그거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나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비적거리면서 어? 서로 막 단합하고 훈련 같이 하고 으쌰으쌰 하는 게 너무 좋다. 재입대 하세요. 사람들이 재입대를 왜 싫어하겠어?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재입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기 싫잖아요. 그 누구도 하기 싫잖아. 왜 하기 싫어요? 뭐, 갈구는 것도 싫고, 훈련 받는 거 싫지만 사실 가장 싫은 건 그거예요. 그 좁은 곳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취향과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이 젊은 나이 때 가가지고, 청춘이 뺏겨가지고, 서로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2년 동안 거기서 갇혀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고통이야.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서로 간의 어떤 사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보고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 서로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고 에티카 같은 거 전혀 없고 침해당하고 그거 2년 동안 겪잖아요. 전역하기 전까지. 그래서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가 조직을 끼고 있고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조직 문화 좋아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월급 벌어먹고 살려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택권이 없어요. 회사가 비교적 수평 문화이긴 한데 그래도 당분간 긴장하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라이언맨의 단점이 있어. 너무 회사에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긴장하지 말고 인사 잘하고 그냥 위에 사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회사 단체 모임에 참석 잘하고 이 요거로 끝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너무 심오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어. 회사 가면 윗사람한테 인사하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더 내리는 거, 그거 따라 그거 하면 되고. 거기에, 자, 라이언 비어님, 그거 버텨야 됩니다. 그거 버텨야 돼. 그거 못 버티면, 그것도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 돼. 이번 회사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버티면 어디 가도 못 버텨요. 어. 아니,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제발 저린다는 겁니까?
누가 못 사게 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끝내야 돼, 그거를. 라이언님. 이미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가려면 그게 어렵더라도 버텨나가고 극복해야 돼요. 그거 핑계 대면서 여기 못하겠다, 저기 못하겠다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다 있고 긴장도 다 해요. 근데 처음에는 긴장하더라도 이제 시간 지나고 회사 환경이 익숙해지고 직원 얼굴 익숙해지면 다 하게끔 돼 있어. 뭐든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이언 배우님. 복잡하게. 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보통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특징이 복잡하게 생각을 해. 복잡하게. 생각이 많아. 픽스 디젤링처럼 생각이 많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머리 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때 되면 밥 나오면 그냥 밥 먹으면 되지. 때 되면 자면 되지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히 막 혼자서 막 지림작을 많이 해.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제일 사람이 미련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일어나지도 않고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확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바보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고 사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이언면이.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없고 실수할 가능성도 없으면 너무 그렇게 경직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라이언 배언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일 미련한 게 일어나지도 않은 가능성 없는 일에 대해서 확장 해석하고 지레짐작 하는 습관이 이걸 버리셔야 돼. 이게 왠지 아세요?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제일 인간의 삶에 제일 좀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불행하고 자존감이 낮은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많아서 그래. 당장 오늘만 충실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뭐 미래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살까? 나이 먹어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사는 거 집중하라고. 지금 당장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부터 똑바로 살든가. 오늘 똑바로 못 사는데 무슨 미래를 봐. 오늘부터 어떻게 삼시세끼 제대로 챙겨 먹을까? 잠은 제대로 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10년 뒤에 어떻게 돼? 20년 뒤에 어떻게 되고? 아니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10년 뒤가 보이나? 5년 뒤가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몰라. 미래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예언자 되지 누가 일하겠습니까? 쉽게 예언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현재 충실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라이언 표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님이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제 멀리 보지 말고 당장 오늘만 생각해. 오늘만. 오늘이면 화요일이죠. 화요일 근무만 생각하면 돼요. 화요일 근무만. 어떻게 성실히 일할까? 어떻게 일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그걸 못 버리면요. 라이언 배우님. 그걸 못 버리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더라도 못 버텨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더라도.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하면 회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없어야 돼요, 라이언 배우님. 4번은 고쳐야 돼요. 4번이 어떻게 보면 님 고민사연의 핵심이야.
그리고 5번. 회사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연봉을 7천만 원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니 보니까 그 앞전에 회사를 간댔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딱 두 번째랑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돈이었어. 돈. 지금 회사에 들어간 것도 돈 때문에. 왜냐하면 강소기업 그만뒀을 때도 서울에서 이제 세금 떼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모인다. 힘들다. 또 두 번째도 공무원 해보니까 쥐꼬리만 월급. 첫 번째도 두 번째는 다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전에 두 군데보다 좀 돈을 더 많이 주는 좀 조건이 좋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공기업도 돈을 많이 주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꽁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시키니까 많이 주겠죠. 회사 입장에서 너무 막 내가 뭐 그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내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는 회사는 없어요. 삼성전자 가더라도 삼성전자의 그 임직원들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불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불만 많습니다. 내 입에 맞는 직장 없어요. 내 입에 맞는 직장이. 구글도 내 입이 안 맞아.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다 보면 뭔가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복지적인 부분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근무 체계적인 부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불만 생겨도 다른 장점이 있으면 또 버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잘 보이려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너무 심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눈치를 너무 많이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취미생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님한테 맞는 취미생활. 제가 얘기했죠. 취미생활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이게 님이 긴장하고 하는 이유가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심취하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걱정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활동 자체가 일체에 없다 보니까 자꾸 내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일과가 없는 것 같아. 일과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뭐든 만들어야지. 나한테 맞는 것을.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의 삶도 중요하지만 퇴근하고 나서의 삶은 더 중요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워라밸이잖아요.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유튜브 보고 근처에 산책하고 하는 게 다르고 그러면 산책은 괜찮은데 유튜브 말고 다른 게 필요하겠죠. 라이언 면이. 다른 거. 다른 취미가 필요하겠죠. 뭔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취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거나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생각만 하는 거는 아무 도움 안 돼요. 생각만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는 금방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억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나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게 하려면 외부 장치를 써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집어넣는다고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실제로 해보거나 하면서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발전이 없는 거야. 라이언 변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취미를 뭐 해야겠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보고 구체화시켜요, 구체화. 구체화시키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요. 거기에 좀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뭐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근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나한테 맞는 걸 어떻게 찾느냐,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돼. 그래야 님 지금 다닌 직장은 10년, 20년 오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건 도움 안 돼요. 생각이 많은 건. 산책은 괜찮아. 산책은 괜찮은데 산책이 또 단점이 뭐냐면 산책은 또 비 오는 날은 못 하거든요.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못 하거든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오늘 저희 동네 비가 왔는데 비 오는 날은 못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외부 활동도 좋은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가진 여건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연애를 하는 것도 좋고 연애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무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 솔직히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일하기 싫지. 모든 사람이 일하기 싫어요. 근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하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리고 나한테 드는 돈 누가 다 대줍니까? 부모님 대주나요? 부모님 나이 드시고 이제 노사하셨는데 부모님 앞날도 생각해야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잖아. 어. 일하는 거 뭐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일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 뭐 만약에 내가 저녁 6시에 퇴근이다. 그럼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한 6시 반. 그 이후는 내 시간 아닙니까? 누구한테든 간섭받지 않는 내 시간이잖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활용할까? 휴일을 어떻게 활용할까? 연휴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거 끊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제일 한심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특별히 하는 게 없어가지고 소파에 누워가 TV만 보는 거. 제일 무의미하고 사람이 제일 우울해지는 거야. 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바로 그냥 누워가지고 옷도 안 벗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그냥 재미도 없는 거 그냥 보면서 뭐 오락프레 보면서 계속 한 군데 집중 못해가 채널만 끄적이다가 잘 되니까 그냥 스르르 자는 거. 제일 비효율적이고 제일 힐링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TV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하게 뭐 축구나 뭐 야구 보는 게 아니라면 이제 볼 것도 없지만 내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지 TV 보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예. TV 보는 시간이 세상이 제일 아까워. 요즘 시점으로 보자면. 예.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뭔가 활동적이고 남는 것들 해야 돼. 남는 것들. 뭔가 남을 수 있는 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메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메모를. 그래서 그 하나 추천드릴 게 있다면 라이언 배우님 그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그 데일리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리포트란 말 들어봤습니까? 데일리 일상 리포트 작성.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적는 거예요. 스케줄별로. 네.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일하는 거니까 그건 적을 필요 없고 회사 이후에 내가 6시 퇴근해서 집에 도착한 6시 반. 잘 때까지 어떤 내가 뭘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적고 나면 다음날 딱 수첩 같은 거 딱 보면 내가 그냥 이 시간은 그냥 TV만 봤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구체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놔두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하고 해야지라고 맘먹는 건 너무 따뜻 차이가 커요. 보통 여러분들 해야지. 집에 가면 운동해야지. 집에 가면 요리해야지 하면 안 해요. 막상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 가서 그냥 해야 돼,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당연히 하려고 바꾸면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일상처럼 내가 오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루틴의 한 과정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라이언 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 잘 됩니까? 항상 우리가 뭐 돈만 벌고 부자 되고 뭐 좋은 집 사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나가는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젊음이란 것도 소중하지만 지금 지나간 오늘 이 월요일이라는 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고 다가올 화요일도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보낸다는 게 정말 아까워요. 유튜브도 있잖아요. 난 유튜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보는 시간도 아까워. 유튜브도 딱 봐야 될 것만 보고 유튜브가 시스템이 자동 재생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1시간이 2시간이 10시간이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멍 때리다 보면 1시간 보고 있고 나도 멍 때리다 보면 2시간 보고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막상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죠. 뭘 봤는지. 뭔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나거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보려고 하면 내가 정말 보고 싶거나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구독해놨다가 딱 필요한 영상을 보든가 그렇게 좀 약간 지정해놓고 그렇게 봐야 뭔가 도움이 되지. 그냥 자동재생 걷어놓고 알고리즘 해가지고 그냥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 그냥 시간만 가고 별로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요. 그게 뭐 그냥 켜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재밌어서 본다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살면서 뭔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좋아. 유튜브도 그런데 나한테 맞는 활용법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어떤 남는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습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예를 들어서 요리 같은 거 많이 봐요. 요리 같은 거. 내일도 할 것 같은데 비빔국수 만드는 요리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집에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내일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은데 그런 거 도움 되잖아. 요리 같은 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근데 나는 순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예요. 요리. 그전에는 책 같은 거 봤을 때는 좀 요리가 실패한다거나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영상까지 같이 있고 쉽게 설명한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서 따라한 요리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런 건 유튜브의 굉장한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뭐 일상 활용법이나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운동이나 다이어트 이런 것도 유튜브가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유튜브 영상은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알고리즘 외워가지고 그냥 자동 재생 걷어놓고 이게 나랑 상관 있건 없건 그냥 보는 거는 솔직히 도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언 베어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 시간이 과연 나한테 유익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흐리멍텅하게 보내니까 내일 지나도 이게 뭔가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즐겁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으니까 그냥 뭔가 재미가 없고 힐링도 안 되다 보니까 내일 가면 힘들고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라이언님도 왜 긴장을 할까요? 보통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해도 괜찮아. 근데 집에 와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라이언님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건 집에 와서도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로 보이거든요. 집에 와서도 그 긴장을 풀어놓을 만한 어떤 일상적인 루틴이 없다 보니까 계속 긴장이 내내 있는 거야. 땀도 삐질삐질하게 나고. 적어도 집에서나마 좀 편하게 나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긴장하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구체적으로
한 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3개 정도는. 한 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한 3개 정도.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퇴근하고 나서는 회사에 대한 기억은 싹 다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사 입구를 나서는 순간, 저 직장 동료는 그냥 이제, 그냥 남이고요. 직장 상사는 그냥 아저씨예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야. 인사만 하고 딱 나서는 순간 저 사람들은 내 직장 동료, 나랑 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퇴근하는 순간 난 자연인이다. 난 자연인이다. 자유인, 자연인. 그럼 난 자유인이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걸 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다.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다. 나를 위해서 쓰면 된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돼. 그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배현이. 그전에는 이걸 못 시켜가지고 퇴사했지만 지금은 습관화시켜야 돼.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 좋잖아요. 또 그 앞전에 과정들로 인해서 또 그만두면 안 되잖아. 지금 다니는 회사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좀 하루를 좀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뜻깊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정처없이 떠도는 사람처럼 뭔가 한 군데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자꾸 긴장하고 혼자서 자꾸 괜한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힘들게 들어온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행복하고 유익한 그런 직장 생활 그리고 퇴근 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배현님. 어쨌든 저한테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공기업 들어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더 이상 괜한 걱정들로 본인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힘들게 고생한 나한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4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